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그 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30대에서 하락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대는요. 원래부터 이재명 지지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20대는 원래부터 낮았고요. 그 다음에 그 40, 50대는 지금도 약간 높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이재명이 싫어하니까 가장 변수가 30대입니다. 30대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대는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포기했고요. 30대까지도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런 식으로 2030이 이재명을 버리게 된, 이재명을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여러 데 청년들 인터뷰도 해보고, 여러 데 질문도 해보고요. 또 기사도 찾아보고, 자료들, 2030 청년들 제가 많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왜 이재명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특히 요즘요, 여성들이 많이 싫어해. 원래부터 2030 남자들은 이재명이 싫어해서 이준석이나 옛날에 김문수 쪽으로, 그런데 요즘 여성들까지도 상당히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8.15나 그 다음날 토요일 서울의 광화문 서울역 집회를 봐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집회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청년들이 자유대학부터 계속 윤어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정권과 맞서서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자료들, 그 다음에 여러 청년들과 대화, 그때 내린 결론은요. 왜 2030이 이재명을 이렇게 싫어하느냐.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4가지 이유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제 미래 세대 약탈하는 부채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이게 엄청나게 민감한 거예요. 아니, 부채란 게 결국 자기들이 쓰지도 않은 돈을 자기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면 갚아야 되잖아.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빚더미만 남겨주는 거죠. 이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 청년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데 좌파들은 나라 빚을 무더기로 늘어가지고 우리 청년 세대한테 빚더미만 물려주니까 당연히 이제 좌파 정권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 재산을 남겨줘야지. 근데 돌아가실 때 빚더미만 남겨주면 그러면 아무리 부모지만 기분이 안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나라 부채가 지금 얼마고 또 어떻게 내가 돈을 어디에 뿌리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1인당 갚아야 될 부채만 해도 이게 도대체 몇 억이냐.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걱정하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저는 첫째 이유가 아닐까. 미래 세대를 약탈해서 빚더미만 물려주니까 청년들이 볼 때, 야, 좌파 정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저는 첫째 이유다. 부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최근에 부쩍 돌아선 게요. 바로 이제 불공정, 그 다음에 불의, 비상식, 이런 데 문제인데 특히 조국 사면이 결정타를 저는 주다 봅니다. 청년들이 20, 30대가 전부 가장 공정, 정의, 상식에 목말라 있습니다. 본인들이 워낙 취업이나 여러 군데 차별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자기들이 서러움, 차별을 많이 받아봤거든. 백이 없고. 수시로 갈 때 부모님 백 없으면 수시로에 입학하기 어렵잖아. 정시 정도는 몰라도 수시로에 가려면 부모님 백 없으면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평생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이나 불공정 이런 문제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에 유난히 민감하다.
그런데 가장 불공정, 불의, 비상식의 화신, 조국이를 그들에게 사면한다? 그러면서 이게 조국에 뭐랬습니까? 나는 20, 30대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다. 근데 이유가 뭐다? 충격적이야. 20, 30대한테 사과해봤자 내 사과를 안 받아줄 거니까 사과 안 하겠다. 이 무슨 이게 황당무계한 개변입니까? 내가 사과를 해도 20, 30대 청년이 사과를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사과 안 하겠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개변 논리는 처음 봅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청년들이 사과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자기가 진솔하게 정말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청년들께 싹싹 빌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이렇게 금방지게 사과를 해도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게 방자한 아나무인의 태도. 여기에 청년들이 더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최근에 조국부터 말도 안 되는 게 정치인들 사면 이런 게 나오면서 2030의 표가 다시 뚝뚝 떨어지고 있다. 특히 광복절 사면 이후에 30대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저는 이유 조국 사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왜 이재명 좌파를 싫어할까? 그게 바로 이제 저는 세세 외교로 봐요. 요즘 제가 이제 젊은 층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인식이 참 좋게 바뀌어요. 옛날 운동권들은 전부 양키 고 홈, 전부 미국 가, 그러게 일본 쪽발이 빨리 가, 일본에게 우리 주적이야, 친일파, 이런 식으로 옛날 운동권들은 전부 반미, 반일이었죠, 반일.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영희 교수가 쓴 리영희, 우상과 이성, 또는 이제 파르긴과 대화, 이런 중국에 관한 책들을 운동권들에게 그냥 금과 옥조처럼 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좌파 청년들 운동권들은 주로 미국 반미, 반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모택동 전집이나 리영희 교수, 이영희 돌아가셨죠. 문재인의 우상, 이런 식의 원래 옛날에 좌파 2030은 이런 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청년들 만나보면요.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관광객도 많이 갑니다. 여행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은 보세요. 오가지고 온갖 우리 간첩질하고 간첩질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가지고 우리 치안 범죄 짓도 하고 아주 무질서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권을 갖다가 야금야금 침탈하고 막 개입하고 선거에도 개입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니까 중국에 대해서 청년들이 아주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이 좌파들은 무조건 중국 앞에만 서면 쉐쉐 이런 친중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2030 세대들이 좌파 정권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저는 세 번째 이유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요. 지금 이제 역대 최악의 실업률인데요. 이게 좌파 정권이 기업을 목재고 기업을 옥죄니까 우리에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냐. 결국에 청년들이 볼 때는 자기들 일자리를 뺏어가는 이게 바로 이재명 문재인 좌파 정권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을 살려야 된다. 청년들은요. 이재용 삼성회장 좋아합니다. 정용진 신세계회장도 좋아합니다. 기업인들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청년들은. 그런데 이재명이나 좌파들은 기업인들을 이렇게 때려잡아가지고 이재용도 무조건 구속하고 때려잡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온갖 노란봉투법부터 말도 안 되는 기업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제대로 투자나 이게 안 되니까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요, 현재 실업자가요, 지금 쉬는 청년이 역대 최고로 42만 명이랍니다. 야, 참 지금 이제 취업을 포기하고요, 쉬고 있는 청년이 42만 명이다.
역대 최고랍니다. 지금 벌써 그 제조업에서 7만 8천 개 일자리가 달아났고요. 그 다음에 그 건설업, 특히 때려잡다 보니까 건설업에서 9만 2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42만 명의 청년이 일자리 못 구해서 쉬고 있는데, 근데 더 이재명 정권이 기업의 목만 비틀고 오히려 이제 그 투자를 전부 외국으로 떠나게 하면서 국내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 본인들이 당장 할 일이 일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42만 명이 쉬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이죠. 이러니까 이게 2030이 좌파 정권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이제까지 그 여론조사를 보면 20대는 이게 원래 한 절반 이상 싫어했고요. 근데 최근에 30대까지도 반 이재명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이제 2030이 반 이재명 돌아섰다. 이거는 이제 수치가 보여주는 분명한 팩트고요.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걸 제가 종합 분석하기로는, 저도 이게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하니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더라. 첫째는 완전히 뭐 부채 폭탄, 미래 세대 빚만, 빚더미 폭탄. 그러니까 이제 그 약탈한 거죠.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공정, 불의, 조국, 이런 이제 사면. 여기 청년들이 폭발한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요즘 청년들에게 반중 정서가 강한데, 이재명에게 셋째 친중 편향. 이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기업들을 옥죄해가지고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일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42만 청년이 쉬고 있다. 이것도 큰 이유죠. 그 외에도 이게 뭐 청년들 중에 좌파 싫어하는 이런 그 청년들이 많은데, 뭐 그 외에도 옛날에 4050은요, 정교조 세대잖아. 이해찬이가 만든 정교조 세대의 그 세례를 잘못 받아가 4050이 좌파로 많이 갔는데, 요즘 이게 2030은 이제 뭐 정교조 세대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복합적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분석하기로 4가지 큰 이유가 있더라. 이걸 해결 못하면 앞으로 2030이 이재명 정권 때려잡습니다. 2030이 이재명 정권 끌어내립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2030이 완전히 분노하면요, 이재명 정권이 지탱할 수가 없다. 이 4가지 이유를 이재명 정권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2030이 이재명 정권을 때려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